지금 전 세계 군사 강대국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류가 핵무기보다 더 위험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계가 스스로 판단해서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왔습니다. 더 무서운 건 휴전선 50km 거리에 세계 최첨단 기술이 다 몰려있는 한반도가 이 AI 전쟁의 최전선 실험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중국 기술로 우리를 노린다면 우리는 과연 안전할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대정신 조박사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안보기관 출신 강 국장님인데 겉으로 보면 그냥 동네 할아버지예요. 동네 슈퍼에서 막걸리 사시다가도 저만 보면 꼭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조 박사, 사람들은 아직도 전쟁 나면 탱크가 먼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AI가 먼저 움직여요. 며칠 전에도 손을 떨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2026년 이란 전쟁은 역사에 이렇게 기록될 거라고요. 인공지능이 보조가 아니라 주연으로 싸운 첫 번째 전쟁이라고 말입니다. 예전에는 위성사진 찍어오면 분석관들이 며칠 밤새워서 이게 군부대인지 미사일 기지인지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CCTV, 통신, 소셜미디어까지 쌓인 데이터를 AI가 몇 시간 만에 다 씹어먹고 타깃 리스트를 싹 뽑아버립니다. 여기는 1순위 타격, 여기는 2순위. 이렇게 기계가 인간에게 전술을 추천하는 시대가 된 거죠. 더 무서운 건 킬 스위치의 무력화입니다. 지금은 형식적으로나마 인간이 마지막 버튼을 누르고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이미 완벽한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강 국장님 말로는 이스라엘이 이미 AI 사단을 실전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30분 단위로 이동하는 표적을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예측해서 타격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끔찍한 딜레마가 생깁니다. 인간의 판단 속도가 기계를 따라가지 못해서 작전이 실패하고 아군이 죽는다면 군 수뇌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미 공군 시뮬레이션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방해물인 조종사나 통신시설을 공격하도록 학습된 AI 드론 사례가 보고됐어요. 이건 기계가 인간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부여된 미션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다 보니 인간이 원치 않는 잔인한 방법을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는 핵무기가 공포의 균형을 만들어줬어요. 서로 쏘면 같이 죽으니까 오히려 전쟁을 못했죠. 그런데 AI는 다릅니다. 나만 피해 안 보고 상대를 일방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정치 지도자들에게 심어줍니다. 전쟁의 문턱이 한없이 낮아진 거예요. 강 국장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한반도만큼 압축적으로 최첨단 기술과 군사력이 붙어 있는 곳이 없다고요. 서울에서 휴전선까지 50km인데 이 거리를 커버하는 모든 데이터가 AI 전쟁의 핵심 자산이라는 겁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우리 K방산이 세계 최고의 AI 무기 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춘다면 주변 강대국들 눈치 안 보는 진정한 자주국방이 가능합니다. 거인들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 시장을 제패할 절호의 찬스가 바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강 국장님이 제게 준 자료를 보면 숫자가 더 무섭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쪽이 띄운 소형 드론이 하루 최대 10,000대를 넘었어요. 사람으로 치면 정찰병 10,000명을 동시에 하늘로 올린 셈인데 그 화면을 AI가 동시에 다 들여다봅니다. 10,000개 카메라 영상을 몇 초 만에 훑어서 탱크, 포, 보급 트럭을 자동 분류해요. 예전에 차에서 엔진 오일, 냉각수, 타이어 공기압을 기사님이 일일이 체크하던 걸 요즘 차는 계기판 센서가 다 띄워주는 것 똑같습니다. 문제는 자동차는 사람을 안전하게 태우라고 만든 건데 군사용 AI는 목표를 빨리, 많이, 정확히 죽이라고 설계됐다는 점이죠. 이스라엘이 운영하는 AI 사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성 영상, 통신 도청, 드론 촬영, 심지어 SNS 사진까지 빨아들여서 30분 단위로 이동하는 표적을 실시간 추적해요.
탄약 트럭이 어느 창고로 들어갈 확률을 87%라고 숫자로 찍어줍니다. 인간 장교가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사이 컴퓨터는 이미 다음 세수를 다 보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인간이 마지막 방아쇠를 당기지만 실전에서는 AI가 뽑아준 표적에 사람이 도장만 찍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장이 빨라지면서 이 도장 찍는 시간마저 아까워지고 있어요. 미 공군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결과가 섬뜩합니다. 특정 목표 파괴 임무를 받은 AI 드론이 방해 요소라 싶으면 아군 통신 시설이나 조종사까지 위험 요소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어요. 기계가 인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주어진 점수판을 최고로 맞추려다 보니 인간이 상상 못한 길을 택한 겁니다. 상사가 매출 목표만 밀어붙였더니 영업사원이 법도 어기고 도의도 어기는 것과 똑같아요. 여기서 우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70년 전 6.25 직후 우리는 소총 한 자루도 못 만드는 나라였어요. 미군 바지가랑이 붙잡고 무기 좀 달라고 사정했던 처참한 잿더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2023년 한국 방산 수출액이 170억 달러, 한화로 20조 원을 넘었어요. 세계 8위 무기 수출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불과 10년 전 3조, 4조 하던 나라가 폴란드, 호주, 중동까지 줄줄이 계약을 따내면서 방산 강국이 됐어요. K1 자주포, K2 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이게 다 맨 땅에서 시작한 겁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가 비웃던 나라가 이제 그들과 정면 승부해서 이기고 있어요. 폴란드 계약에서 독일 레오파르트, 미국 패트리엇과 맞붙어서 우리가 따냈습니다. 언더독이 골리앗들을 동시에 넘어뜨린 거죠. 한국형 전투기 개발할 때 미국이 핵심 레이더 기술 이전을 딱 잘라 거절했어요. 한국 수준으론 절대 못 만든다고 비웃었죠. 그런데 우리 연구원들이 피눈물 흘리며 기어이 세계 최고 수준 레이더를 만들어냈습니다. 강 국장님 말로는 K방산 1막이 포화 탱크였다면 2막 주인공은 무조건 AI라고 해요. 단순히 포탄 잘 쏘는 나라로는 살아남기 어려워요. 포, 탱크, 미사일 위에 앉은 두뇌, 즉 AI 전장 관리 시스템을 누가 먼저 완성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총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보고 먼저 판단하고 먼저 눌러버리느냐의 게임으로 바뀌었어요. 우리에게 이건 공포이자 동시에 엄청난 기회입니다. 삼성 하이닉스 메모리 5G 통신망 반도체 설계 능력 게임 산업으로 키운 그래픽 기술 이걸 군사 분야로 접목하면 미국, 중국, 이스라엘 다음급 AI 전쟁 플랫폼을 갖출 잠재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창원 공장에서 로봇과 AI가 결합된 첨단 공정으로 K과 K2를 붕어빵 찍듯 쏟아내고 있습니다. 맨주먹으로 시작한 나라가 이제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단계까지 왔어요. 하지만 잔인한 진실도 있습니다. 우리가 효율적인 AI 전쟁 체계를 먼저 만들면 주변 강대국들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를 따라잡으려고 또는 무력화시키려고 더 위험한 시스템을 개발할 겁니다. 옆집이 CCTV 달자 건너편도 더 고화질을 다는 것처럼 불신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상대가 먼저 만들 것 같으니 나도 멈출 수 없는 치킨 게임. 바로 지금 인류가 빠진 함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화나는 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잠재력을 다 갖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상황의 심각성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군 병력이 무서운 속도로 반토막 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없어서 최전방 철책선을 지킬 사람이 턱없이 부족한데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AI 기술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요. 당장 내일 북한의 자폭 드론 수만 대가 서울 하늘을 뒤덮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과거 무인기 몇 대가 청와대 상공까지 뚫고 들어왔던 뼈아픈 사건을 벌써 잊으시면 안 됩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 보고 이란이니 예멘이니 나오면 채널만 돌려버립니다. 마치 남의 동네 싸움 구경하듯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폭 드론이
내일 새벽에 휴전선 위로 그대로 복붙될 수 있다는 생각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해보셨습니까? 정치권부터 썩어 빠졌습니다. 청년들 표 얻겠다고 병사 월급 200만 원을 외치기 전에 그 병사들 머리 위로 날아올 AI 드론을 어떻게 막을지부터 고민했어야 해요. 아직도 20세기식 인력 복지에만 매달리고 21세기 전장 기술에 대한 전략적 구상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회 국방위 회의록 보세요. 드론 AI, 사이버전에 대한 질문은 손에 꼽습니다. 아직도 예비군 훈련 도시락 메뉴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제가 답답해서 미칩니다. 관료주의는 더 가관입니다. 제가 아는 전직 장교가 국내 스타트업이 만든 드론 대응 AI 시스템을 군에 시연했답니다. CCTV와 레이더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3km 밖에서 날아오는 상용 드론을 잡아내요. 성능 좋다고 현장 군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게요? 예산 항목이 없다, 전례가 없다, 기존 업체들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 이러면서 2년째 결제 서류만 돌고 있습니다. 전쟁은 3분 안에 끝날 수 있는데 결제는 3년이 걸리는 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사회의 무관심도 한계입니다. AI라 하면 다들 챗 GPT로 레포트 대신 써주는 거 사진 합성해서 놀고 그런 것만 떠올립니다. 전쟁 AI 얘기하면 분위기 가라앉는다고 고개를 돌려요. 제가 단언컨대 말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AI 군사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는 외교에서 경제에서 심지어 통일협상 테이블에서도 바보 취급당합니다. 그런데도 기득권은 뭐하고 있습니까? 낡은 방산 카르텔은 여전히 자기들 이권만 챙기느라 정신없습니다. 조립만 하는 하청 구조 유지하려고 소프트웨어 AI 전문 인력을 정규직으로 안 씁니다. 설계보다 영업이 중요하다고 로비하는 법부터 가르쳐요. 제가 이분들께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전쟁 나면 로비 서류 들고 참호에 들어가실 겁니까? 하지만 제가 그래서 더 화나는 건 이 위기 속에 우리가 이미 세계가 못 따라오는 무기를 손에 쥐고 있는데도 스스로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반도체가 왜 무섭습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만드는 메모리가 단순히 휴대폰 컴퓨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군사용 AI는 계산을 미친 듯이 많이 해야 합니다. 영상 1초를 분석하려면 기존 소총 10,000발 쏠 때 드는 에너지에 맞먹는 전기가 필요해요. 이 연산을 받쳐주는 게 바로 고성능 메모리와 반도체입니다. 이 분야에서 우리가 세계 1위예요. 제가 아는 국밥집 최 여사님 조카가 판교에서 인공지능 벤처기업을 합니다. 그 작은 회사가 만든 영상 분석 알고리즘이 미국 국방부 테스트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인공위성 영상에서 비행장을 자동 인식하는 알고리즘, 선박 움직임을 추적해서 밀수를 잡아내는 AI, 이런 걸 만드는 한국 기업들이 조용히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어요. 우리 언론은 온통 연예인 열애설에 빠져 있을 때 이 친구들은 밤새며 코드 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군대 얘기가 곧 경제 얘기입니다. AI 전장 시스템을 우리가 제대로 만들면 전 세계 중소국들이 다 한국을 쳐다보게 됩니다. 미국, 중국 무기 사면 줄을 서야 하고 정치적으로 줄을 서야 해요. 그런데 한국 것은 성능 좋고 가격 합리적이고 정치적 부담이 적습니다. 6.25 때 미군 구호품 받아먹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 안보를 설계해주는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분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냉정하게 돈 이야기를 해보죠. 전 세계가 AI 전쟁 시대로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늘어나는 건 군인 숫자가 아니라 서버 숫자입니다.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반도체 통신 장비, 보안 소프트웨어, AI 무기를 굴리려면 이게 전부 필요합니다. 군사용 AI 한 세트를 굴리려면 민간 자율주행차 수십만 대를 동시에 돌릴 정도의 연산 능력이 필요해요. 이 연산을 누가 먹여 살리느냐? 바로 우리 삼성, 하이닉스, 그리고 판교에 숨어 있는 수많은 AI 스타트업들입니다.
방위 산업이 제2의 반도체가 되는 엄청난 부이동이 시작됐어요. 과거에는 탱크, 전투기 한 대 파는 게 방산 수출의 전부였지만 앞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AI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업데이트, 위성 드론 영상 분석 서비스, 사이버 방어 시스템 계약이 매년 구독료처럼 들어와요. 이게 바로 방산의 넷플릭스화입니다. K라인 자주포는 한번 수출하면 끝나지만 AI 전장 관리 시스템은 10년, 20년 유지 보수와 업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AI 전쟁 클라우드 예산으로만 수십조 원씩 풀고 있어요. 나토, 일본, 유럽, 중동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기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원래 이런 장사를 잘하던 나라니까요. 휴대폰 만들면서 통신 요금으로 돈 벌고 프린터는 싸게 주고 잉크로 버는 구조. 이미 다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어떤 중동 국가가 한국의 레이더와 방공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거기에 한국 기업이 만든 AI 위협 분석 소프트웨어를 얹어요. 처음에는 설치비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연간 구독료 형식으로 업데이트 비용을 받는 겁니다. 위성계도 미사일 위협 패턴이 바뀔 때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밤새워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그 대가로 매년 수천억 원의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어요. 중동이나 동유럽 국가들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나 중국 첨단 무기를 사려면 눈치도 봐야 하고 정치적 간섭도 엄청나게 받아야 해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무기는 다릅니다. 성능은 강대국에 버금가면서도 부당한 정치적 요구를 하지 않아요. 가성비와 칼 같은 납기일 준수는 이미 전 세계가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고급 일자리는 대부분 해외 지사가 아니라 판교, 분당, 용인, 대전 R&D 센터에서 나와요. 우리 손주 세대가 군복 입지 않고도 컴퓨터 앞에서 동맹국 안보를 지키며 고급 연봉을 받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방산 펀드나 관련 주식에 투자한 우리 국민들에게도 엄청난 경제적 과실이 돌아오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판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중국, 이스라엘이 AI 전장 플랫폼을 다 장악하면 우리는 탱크포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들의 하청으로 전락합니다. 스마트폰은 우리가 만들고 운영체제와 앱스토어는 미국이 가져간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봅니다. 반도체, 통신, 게임, 자동차 전장, K방산이 한 번에 결합해서 한국형 AI 전쟁 플랫폼을 만들어야 해요. 이건 단순한 무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30년 먹고 살 수 있는 초대형 수출 산업을 만들 기회예요. 여러분이 손에 쥔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간 한국 기술이 다른 나라 하늘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그 대가가 우리 국민연금 수익, 우리 기업 배당, 주식시장 상승으로 돌아오는 그림. 이게 허황된 상상이 아니라 이미 움직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이야기 무섭기만 한 전쟁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만 잘하면 이 불안한 시대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아주 계산적인 희망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AI 전쟁 시대에 한국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십시오.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다음 영상 준비에 귀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저는 하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가난과 전쟁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피땀 흘려 일하며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온 진정한 영웅은 바로 여러분입니다.